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는 디지털 창업과정 강의를 맡은 김인섭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청담 BNT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용인대학교 미디어 디자인학과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강의를 진행해 왔고요. 젊은 시절 대기업에서 브랜드 전략과 마케팅, 디자인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40살에 제가 퇴사를 했는데, 퇴사하고 나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강의 쪽으로 해서 15년간 여러 기관과 여러 업체들을 다니면서 다양한 온라인 클래스에 대한 강의를 해왔습니다. 2014년에 제가 도전하라 온라인 실전 창업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전국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디지털로 볼 수 있는 밀리의 서재에서도 검색하시면 온라인 창업 관련해서는 제 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하면 반드시 성공할까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창업해서 반드시 성공하려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바로 불편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또 여러분 주변에서 불편한 것을 찾아서 그 불편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온라인 창업의 성공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강의하면서 또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가장 불편한 것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성공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불편한 것이 보이면 그 문제를 왜 불편한지를 분석해서 그 분석한 것을 해결책을 생각하고 그 해결책을 생각한 것을 방법을 제시해서 사업화시키는 것, 이게 온라인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 창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창업 과정, 모든 삶의 과정이 이런 불편한 것들을 찾아내서 해결해주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 이게 이제 온라인 창업 또는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혹시 흰 종이가 있으시다면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보시고, 동그라미를 그리신 후에 좋아하는 일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일 많이 쓸 수 있죠. 뭐 노래하는 것, 그 다음에 시를 쓰는 것, 책을 읽는 것, 음식을 먹는 것, 이런 좋아하는 일들을 그냥 가볍게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건 과연 몇 가지나 될까? 요즘에 좋아하는 일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 좋아하는 일 옆에 동그라미를 그려서 여러분이 잘하는 일을 한번 더 적어보세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은 좀 다를 수 있죠. 나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만 또 잘하지 못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음식 만드는 것을 잘한다고 이야기는 듣지만 나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일의 교집합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바로 돈 되는 일을 만드는 것, 이게 창업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돈이 된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은 일을 막 하다 보면 오류가 나게 되겠죠. 반대로 또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긴 하지만 돈이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국을 많이 다니면서 강의를 해보지만 창업 아이템이라고 가져오시는 것들이 좋아하는데 또 잘하는데 돈이 안 되는 일을 많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택배를 하루 종일 20개, 30개를 싸서 보냈는데 이상하게 마진이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확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는 이제 사실은 주사위가 나왔지만 확률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 혹시 동전 있으시다면 동전을 이렇게 던져보시면요. 동전이 앞면이 나올 수가 있고 뒷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동전에서 10번 던지면 3번이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7번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100만 번 정도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이 확률은 정확하게 5대5가 나옵니다. 대수라고 해서 많은 수의 도전을 하게 되면
그 비율은 정확하게 확률대로 간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통계청이 있는 것처럼 각 나라마다 다 통계를 내서 이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금리라든지 뭐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확률을 앞으로 좀 많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확률을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몇 번이나 성공의 기회가 오셨습니까? 저는 뭐 10번도 넘게 온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기회는 오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는 3번 정도 온다고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기회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나는 기회가 5번, 6번 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3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기회는 손을 먼저 드는 사람에게 온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손을 들면 먼저 눈에 띄게 되죠.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만 손을 들고 질문하고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먼저 눈에 띄게 되고 그 학생들에게 좋은 학점과 기회가 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자, 여기에 흉측하게 생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기회의 신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은 몇천 년 전부터 이 기회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를 보니까 이 기회는 다리 한번 보시면 날개가 달려서 기회는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머리 한번 보세요. 뒷머리는 없고 앞머리가 무성합니다.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팔짱을 끼고 서 있으면 이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지만 준비한 채로 저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하면 뒷머리를 잡을 게 아니라 지나가는 앞머리를 잡아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또 기회의 신이 들고 있는 것은 공평하다는 겁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준비하고 잡는 반면에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기회가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그 기회는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돼서 여러분이 반드시 성공하는 창업으로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창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나이 40대나 50대 되신 분들은 뭐 수십 년 다닌 직장에서 이제 직장에서 그만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그러면 제2의 인생을 어떤 일들로 하고 싶으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가장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 이건 뭐 내가 하는 아이템이 아니죠. 누군가가 일궈놓은 사업에 나는 숟가락 하나 얹겠다는 그 프랜차이즈 사업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손쉬운 게 음식점이죠. 뭐 작은 자본으로 작은 가게를 얻어서 내가 음식으로 한번 성공해 보겠다. 참 쉽지 않죠. 온라인 쇼핑몰은 항상 요 1, 2, 3회 안에 몇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창업은 생각보다 쉬워 보이지만 또 생각보다 어려운 게 이 온라인 창업입니다. 온라인 쇼핑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을 순위를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이 쿠폰 서비스라고 해서 온라인 쿠폰이죠. 상품권들도 요즘에는 실물보다는 온라인으로 오가고 있고요. 뭐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선물하기라든지 이런 이 쿠폰 서비스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농축산물 있죠. 여러분 뭐 과일을 사거나 음식을 사거나 밀키트를 사거나 하는 농축산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행 교통 서비스입니다. 호텔을 예약하고 기차를 예약하고 비행기를 예약하는 이런 이제 서비스들이 있겠고, 네 번째가 음료 식료품입니다. 이 부분들도 뭐 2조 원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사실은 빠져 있는 게 바로 건강기능식품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청담 BNT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왜 많은 품목 중에서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이 각광을 받고 많은 온라인 셀러들이 도전하고 있을까요? 이 건강기능식품은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사실은 리콜이 별로 없다고 그러는 거죠. 고객들이 불만을 가져서 이 제품 바꿔주세요, 이 제품 색깔이 맞지 않아요, 이 제품 크기가 맞지 않아요 하는 클레임이 별로 없다는 거죠.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뭐 여러 가지 효소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내가 먹어보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경우는 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또 하나 재고율이 좀 적고 또 적은 비용으로 적은 MOQ로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유통기간이 또 길고 또 가볍죠. 이런 장점들이 많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를 한번 보시면 2019년부터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뭐 4조 원에서 2022년도에 6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도 뭐 이거보다 더 훨씬 많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코로나가 있던 시절에도 건강기능식품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고 있죠. 앞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룰 건데 온라인 창업에서 뭐 다양한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이 뭐 댓글로서 여러분들의 질문해 주실 수 있지만 제가 수많은 업종을 해봤지만 이 건강기능식품처럼 성공에 빨리 갈 수 있는 아이템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감히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국에 가시면 만날 수 있는 많은 제약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제약회사들이 이제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하이뮴, 뭐 락토핏 이런 것들이 대형 제약사들이 만든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 건강기능식품이 왜 제약회사들이 의약품을 만들던 제약회사들이 건강기능식품에 뛰어들까요? 바로 아까 그 6조 원이라는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장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제약회사들은 이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차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약품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우리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의약품은 치료라고 봐야 되고 건강기능식품은 예방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비타민을 먹는데 아파서 비타민을 먹지는 않죠. 우리가 홍삼즙을 먹을 때 몸이 아파서 먹지는 않죠. 내 몸이 더 건강하고 더 좋아지도록 먹는 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머리가 아프거나 뭐 발이 아프거나 관절이 아프거나 했을 때 질병이 와서 약국을 가서 찾아서 사 먹는 게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약품 시장은 뭐 옛날부터 예전부터 수조 원이지만 이 새롭게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이 의약품 시장을 침투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제약사들이 의약품 시장을 놔두고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뛰어들어서 많은 건강식품을 출시하고 판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창업에 대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창업을 해서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